장동혁이 한동훈을 제명했다는 요 간단한 문장 하나가 장동혁이 역사의 흐름에 거슬러 가면서 수구 반동 노선을 걷고 있고, 그 결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자멸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이 상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걸 따라서 쭉 읽어보면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윤석열 시절, 그리고 그 포스트 윤석열 시절에 대한 어떤 뼈대를 느끼게 합니다. 잘 쓰는 글은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볼 때 그 훤하게 보게 합니다. 도수가 맞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 때 느끼는 그 명료함을 보여주는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수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정치에 정답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나 윤석열은 명백한 오답만을 골라봤고, 한동훈은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어 늘 했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나마 정답을 제시해 왔다. 그리고 그렇게 오기로 윤석열의 오답만 쫓아온 결과가 지금 우리 보수의 현실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1. 김건희 라인 제거와 김건희 특별감찰관 도이치 모터스에 대한 국민 눈높이 판단 요구. 사실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오로지 김건희 때문이었다. 김건희 라인이라는 자들이 윤석열 주변의 정통 엘리트 보수를 견제하고 매관매직을 일삼고 온갖 종류의 좌파식 선동정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모든 위기가 왔다. 김건희는 정통 엘리트 보수를 싫어했고 그 선봉에 한동훈이 있었다. 한동훈은 그녀에게 눈의 가시와도 같았고, 김건희를 따르는 자들은 한동훈 제거로 김건희 눈에 들기를 바랬다. 김옥균 프로젝트였다. 김건희는 사실 국민이 뽑은 사람도 아니고 정식 권한도 없으며 그저 윤석열의 부인이다. 그럼에도 그녀는 실제로 힘을 가진 듯 행동했고 사람들은 실세로 보이는 그녀를 따랐다. 한동훈은 김건희 라인을 용산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어차피 무죄 나올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판단하라 요구했다. 자식도 구속시키던 정통 엘리트 보수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선택이었으나 좌파의 오야붕으로 김건희에 의해서 일컬어지던 윤석열은 김건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질서 있는 퇴진. 계엄은 저질러졌다. 계엄은 위협이고 이 정도 선진국에서 계엄으로 권력을 독점하고 장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계엄을 해서도 안 됐지만은 저지른 이상 책임을 져야 했다. 보수가 죽지 않고 이재명의 대통령 행을 막으며 계엄에 책임을 지고 정권을 재창출해야 했다. 윤석열이 하야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인정한 고위 당정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차분히 대선을 준비해 대선을 승리하는 방법이 있었다. 87년 6.29 선언 이후 노태우가 당선된 사례도 있었다. 계엄을 안 하는 것이 정답이었고 저질러졌다면 이 정도 책임은 져야 하지만 윤석열은 이걸 거부하고 경고성 계엄, 계몽령이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보수의 변방에서 사라져가던 부정선거를 꺼내들며 선동을 했다. 그리고 자신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올인하는 도박을 선택했고 8대 0으로 깨졌다. 윤석열은 전두환보다 나쁜 선택을 했다. 3. 반계엄 찬 탄핵 중도 후보로 대선 승부. 탄핵이 됐어도 보수에는 반계엄 찬 탄핵 정치인들이 있었다. 즉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정치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그들 중 누구든 전면에 내세워 전 국민 비호감이 높은 이재명과 단판 승부를 해야 했다. 한동훈을 내세웠다면 본선에서 호각의 승부가 가능했다.
그러나 친윤 일당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 징역 23년형을 받는 한덕수를 의도적으로 띄우기 시작했다. 한덕수 캠프에 당직도 있는 자가 선거를 띄었다. 한덕수 캠프에 들어가서 뛴 사람 중에서는 국힘당 당직자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급기야 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를 징역 23년 한덕수로 교체하기 위해 새벽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한동훈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는 그래도 선전하고 한동훈은 김문수 이름이 새겨진 옷을 입으며 선거운동까지 한 끝에 41% 득표율로 패배했다. 한동훈을 후보로 내세워 이준석과 단일화를 했으면 이길 수 있는 선거였지만 그 길을 가지 않고 기어코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 4. 차악의 선택 김문수. 김문수 후보는 정통 엘리트 보수의 계보에 있는 인물이다. 그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노동운동의 전설이었으며 YS에 의해 보수 정치인이 되었다. 그는 친윤의 황당한 새벽 후보 교체 시기 한동훈의 도움을 받은 것의 고마움을 알고 있었다. 한동훈이 함께 가야 보수가 재건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윤핵인 부정선거 그리고 친윤은 김문수가 대선에 승복했다면서 김문수를 김승복이라 조롱하고 결선투표에서 2,000표 차이로 장동혁을 당대표로 뽑았다. 장동혁은 이후 정체를 알 수 없는 갈짓자 행보만 하며 한동훈 숙청에만 열을 올린다. 5. 분열된 보수, 해결 능력이 없는 장동혁. 윤석열의 계엄으로 보수는 최대 40%대로 밀려난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보수는 총단결하고 중도로 일부 확장해야 겨우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데 장동혁의 갈짓자 행보 덕분에 그나마 그 40%대의 보수도 4분 5열되었다. 가장 오른쪽에는 무려 4개 정당이 존재하며 장동혁을 압박하지만은 이들의 지지율은 다 합쳐도 3%를 넘지 못할 것이다.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여전히 분열되어 있다. 여기에 한동훈을 제명시키고 배현진을 중징계함으로써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중도 보수도 당의 지지세에서 빼내버렸다. 외곽의 보수 5개 정당, 제명된 한동훈, 오세훈과 유승민의 이탈로 최대 40%대 보수세 중 절반 정도만이 장동혁 일당이 이끄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장동혁이 반토막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선거 앞두고 이미 한동훈 제명이란 카드를 태워버린 장동혁의 손에 쥔 카드로는 윤석열 중형선거의 폭풍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애초 자신의 사상도 없이 그저 한동훈에 대한 감정적 반감만에 기대어 만들고 유지한 체제이기에 한동훈 제명 카드를 써버리고 더 보여줄 게 없어진 장동혁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결국 모두를 잃은 장동혁 일당은 장동혁 스타 만들기, 장동혁 띄우기로 이 상황을 돌파해 보려 하겠지만은 장동혁은 스타성이 없다. 아무리 당력을 총동원해 띄우려 해봐도 뜨지 않을 것이고 그 후보들은 장동혁이 애써 바꾼 당명과 당색을 쓰지 않고 무소속처럼 흰옷 입고 뛰면서 당이 아는 사람을 봐달라고 인물론을 호소하며 선거를 뛰게 될 것이다. 결국 시간은 흐르고 결국 성적표를 받는 시간은 온다. 김건희 하나를 정리하지 못한 그 성적표를 한덕수와 장동혁을 선택한 그 성적표를 6월 지방선거에서 받아들 것이다. 장동혁이 살 방법은 없다. 이게 결론이네요. 장동혁이 살 방법은 없다. 왜냐? 역사 앞에서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서 오답만 낸 윤석열 편에 섰기 때문이고 정답을 낸 한동훈을 제명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